안녕하십니까, 이중국 소장입니다. 7월 30일 보내드리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단기 과열로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짧은 조정이 예상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요, 실적 호전과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폭 확대에 따른 부담 속에요, 자, 이틀째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 과열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하지만요, 이 단기 과열 신호에도 짧은 조정이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 알아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실적 턴 어라운드죠. 삼성중공업 2분기 영업이익 얼마 나왔습니까? 1307억,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 분기 기준으로 1000억대가 나온 것이 10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죠. 올해 4000억대 이상 영업이익이 전망돼요. 작년에 얼마? 2333억죠.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조정이 예상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 자동차 주가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바이오와 조선주는 강한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도주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최근에 여러 번 강조해 드렸던 한눈에 보는 변화된 주도주 설명을 해드린 부분인데요. 자, 자축 상단, 현대차 지난 6월 중순서부터 하순 사이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하락으로 접어드는 모습이죠. 그 바톤을 받아서 새롭게 상승하는 종목 바로 이 HD 한국조선해양죠. 자, 우측은요 SK 하이닉스 모습이죠. 지난 7월 초수부터 중순까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하락 전환이 됐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죠. 그리고 상승세인데, 근데 이 바이오와 조선주가 꺾이지 않고 또 현대차와 SK 하이닉스의 하락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 오늘 한번 주가 움직임 볼까요? 자, SK 하이닉스 금일 3.4% 하락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최근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자, 기아도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1.8%. 현대차, 현대차는 어제 좀 많이 떴지만은 오늘 또 대부분 반납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기존 크게 올라갔다가 꺾인 종목들이 반등이 약하다. 근데 반면에 그 바톤을 터치하고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HD 현대미포조선 오늘 마이너스 500원 0.4% 하락에 그쳤네요. 이게 크게 올랐는데, 그죠? 강한 하방 경직성이죠. 자, 셀트리온 보합이네요. 자, 안 빠진다는 얘기. 오늘 지수 27포인트나 하락했는데도,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약보합 0.3% 하락에 그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마이너스 한 1% 정도네요. 크게 오르고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한번 바뀐 주도주들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주, 바이오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보는 이유죠. 자, 세 번째는요, 수급이 훼손이 없어요. 한번 삼성중공업의 이틀 조정을 받을 때 수급상을 볼까요? 자, 어제 오늘 어제는 0.3%죠. 그리고 오늘은 1.6% 하락세를 보였는데, 개인들이 매수한 물량 보십시오. 어제 50만 주, 오늘 39만 주. 그제 26일 날 개인들이 판 물량이 1158만 주예요. 그러니까 크게 올라왔는데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별로 팔아먹지 않는다. 그죠? 수급이 괜찮다는 얘기죠.
자, 이뿐이 아니고요. 이 현대, 미포, 조선도요. 오늘 개인들이 오히려 만주를 매도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조선, 해양. 오늘 개인이 산 물량이 겨우 2만 주에 그쳤다. 그러면 그동안 많이 샀던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수급이 양호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히려 개인들이 소폭이나마 매도를 했어요. 셀트리온은 개인들이 오늘 16만 주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 16만 주 정도를 팔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동안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에 비해서 많지 않다가 수급 훼손이 없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주도주들이.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면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네 번째는요. 이 배 만드는 가격 지수죠. 신조선가 지수가 19일 기준으로 187.9%. 역사적 고점이 191.5예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이 신조선가 지수 10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187.78 소폭이나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배 만드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였죠. 그런 부분에서 신조선가 상승 네 번째 단기 조정 예상되는 이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하반기에 수주가 크게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죠. 상반기에 49억 달러를 수주를 하면서 연간 목표치 97억 달러의 한 51% 수준을 달성을 했죠.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요. 이 멕시코에서 이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수주에 삼성중공업이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죠. 기사 내용 한번 보면요. 이 벨기에 해운사 이 엑스마르는 발주사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을 대리했어요. 연산 340만에서 360만 톤 용량의 이 멕시코 비스타 이 파시피코의 LNG 프로젝트의 FLNG 그러니까는 이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입찰을 진행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지금 입찰에 참여를 한 회사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국 업체 하나, 싱가포르 업체기 하나인데 이 하나오션은 탈락이 됐고 지금 이제 세 개 업체가 수주를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 삼성중공업이 수주에 유리할 걸로 평가가 된다 그러죠. 그 이유를 보면은 전 세계에 새롭게 만든 FLNG선이 5척 중 4척을 수주를 해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삼성중공업이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 검토 중인 다수 FLNG 프로젝트에도 기본 설계 그리고 이 설계 조달 시공 계약자로 참여하고 있다 해서 이번 수주 발주에도요. 이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 고부가 가치예요. 이 부유식 액화천연가스는 지난 6월 달인가요? 캐나다에서 한 기를 수주했었죠. 한 15억 달러, 한 2조 원대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올 초에도 한 15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하나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멕시코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도 수주 15억 달러 급으로 수주한다 되면 그렇죠? 하반기에 수주가 목표 달성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러한 이유, 그러니까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정이 짧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삼성중공업. 여기서 하나 잠깐 우리 아까 만들어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영업이익 주가 상관관계를 보는데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10,000원을 이탈한 것이 2015년 7월. 그 이유는 2015년도에 그동안 흑자가 났던 영업이익이 2015년에 적자가 나면서인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억 흑자 전환, 올해 4,000억 성장세 지속, 그리고 내년에는 7,000억대, 내후년에는 1조 원대. 그러면 7,000억 1조 원대 됐을 때 주가들이 얼마에 있었냐? 25,000원, 30,000원대 이상 놀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15,000원가 충분히 20,000원. 그러니까 실적 턴 어라운드에 따른 당연히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조금 단기에 많이 떠서 완급 조절을 받고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 조정이 그러면 언제 마무리되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급등주 패턴은요, 조정이 짧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이틀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량이 감소했죠. 오늘 770만 주. 자, 주가가 크게 떴다가 거래량 감소는 매도 세력의 약화, 매도 압력 약화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수급적으로도 나타났고,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매도세가 별로 없네, 이런 판단이 매수세 입장에서 든다 그러면은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등 패턴은 보통 한 2, 3일 정도 하는데, 이 삼성중공업은 좀 대형주다 보니까는 좀 일부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라든지 또 여타 조선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짧게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재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정이 좀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불안한 부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이 한 마음 편하라고 한 10%나 20% 정도는 축소해줘도 또 상관없다라는 그런 말씀. 그건 나머지 물량을 지키기 위해서 1, 20% 지금처럼 하루 이틀 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내가 그래도 10%나 20%를 위에서 팔아놨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서 나머지 8, 90% 주식을 지키기 위해서 1, 20% 줄여주는 것은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저는 웬만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긴 텀으로 뭐 최소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 20% 정도 줄여주는 것도 상관없다는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크죠? 오늘도 주가가 27포인트 약세를 보였어요. 어제 뜬 부분 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지수의 변동성이 큰데도 종목별로 안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안 빠지려고 특히 바닥권에서 나온 종목군들은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종목은 계속적으로 관찰을 들어가야겠죠. 이수정증권TV에서 최근 강조해 드렸던 종목 중에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자, 롯데관광개발, 그렇죠? 오늘 130원 1.3% 하락한 9,720원, 그렇죠? 저는 롯데관광개발 그냥 한두 달 정도 기다려서 뭐 한 1, 20%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 저점인 9,500원 정도 수준에서 평균 가격을 맞춰 놓으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나. 자, 롯데관광개발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실적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 흑자예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 흑자는 나오지만은 단기 순이익은 적자죠. 왜? 이자 부담이 커서. 근데 그 이자 만기가 11월 달인데 이 연장을 하는데
금리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죠. 그렇게 되면은 실적 좋아지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 단 하나, 여행사 모두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라든지 카지노 쪽, 이 GK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너무 약세다. 그래서 따라가진 마시고, 그렇죠? 9,500원 정도로 사서 한두 달 기다린다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리스크는 적지만 1-20% 정도 수익 내겠다 하시는 분들, 롯데관광개발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주의 SK바이오파 안 밀리죠. 오늘 마이너스 500원이에요. 그죠? 84,500원. 그러니까 주가가 뜨고 안 빠지려고 하는 것들은 시장이 안정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진 종목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죠? 아까 롯데관광처럼 행보를 하거나,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빠른 회복력을 보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월덱스, 그죠? 오늘 마이너스 50원에 그쳤네요. 그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아마 삼성전자가 이 고대역폭 메모리 이 3.2가 엔비디아에게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라는 재료가 나오면 아마 반도체들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 가서 월덱스, 그렇죠? 저는 역사적인 고점 이 3만원인데요. 31,000원인데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하방 경직성에 보이는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입니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양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